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채화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수채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터치를 갖고 있어야 좋은지, 그리고 색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 이 많은 색들의 조합을 잘 해 나갈지 오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. 네, 지금 제가 화실에서 남아도는 팔레트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물감을 뭔가 쓰려고 할 때 저렇게 소심하게 조그맣게 물의 양을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조그맣게 해서 터치를 하시면 안 되고요. 붓에 저렇게 팔레트 남는 자리에 다 써서 붓에 물이 얼마큼 있는지 또 내가 원하는 색인지 그런 거를 느끼시고서는 뭔가 표현을 하시려고 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여기 종이에다가 터치를 할 때는 방금 갖고 있던 이 휴지 같은 걸로 붓 안에 물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종이에다가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. 네, 그 물량에 따라 저렇게 진하게 나오는지 흐리게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팔레트에서 물감을 갤 때부터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돼요. 조그맣게 저렇게 팔레트 뭔가 닦기 귀찮다고, 그쵸? 막 조그맣게 한 다음에 그죠? 저렇게 빡빡하게 그냥 뿍 칠해버리면 진하게만 두껍게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맑은 감성, 어떤 여리여리한 느낌의 수채화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물을 팔레트에서 저렇게 많이 이렇게 해보고 붓의 물량이 어떤지 해본 다음에 휴지나 걸레 이런 행주 뭐 이런 걸로 물 조절할 수 있는 애로 붓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네 정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손톱에 매니큐어 바를 때 우리 되게 얇게 바르잖아요. 몇 겹을 발라야 하는 건데 두껍게 바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 항상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바르듯이 터치도 그렇게 종이에 가볍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. 네,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저렇게 얇게 하고 내가 진한 부분을 해야 될 때 뭔가 푹 넣으면 그죠? 저렇게 색이 푹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쵸? 네, 물을 넣어서 해결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진하게 들어갔을 때는 물을 넣은 다음에 그 물에 종이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그 물에 의해서 색은 희석이 되고 그 물을 붓에 흡수를 해서 딸려오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종이에 남는 것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.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. 푹 묻혀서 그냥 하시면 정말 바로 망했다고 생각하게 돼요. 두껍게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찔끔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뿍 두껍게 칠해버리면 어떤 그림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. 네, 그쵸. 저렇게 빡빡하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저렇게 물을 충분히 개어서 저렇게 그렸잖아요. 근데도 뭔가 두껍게 남았죠. 물이 훅 그냥 바르니까. 그럴 때는 바로 붓에 물기를 빼서 종이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물에 두께가 있거든요. 그죠? 제가 물을 또 이렇게 넣었죠. 네. 물을 또 넣었을 때 그 물 두께만큼을 아주 살짝 이렇게 긁어서 그 종이를 긁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해 와서 네, 저기 안에 뭔가 맑은 색과 얇은 터치만 남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림이 예쁘게 맑게 남을 수 있어요.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고 진해 보이고 뭔가 망친 것 같고 그랬을 때는 보통 저렇게 그죠 두껍게 그냥 훅 팔레트에 갠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이렇게 바로 터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색을 만들고 나면 휴지에다가 분명히 물 조절을 한 다음에 얇게 바를지 어느 정도의 두께감으로 바를지 또 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그쵸 바로 붓에 깨끗한 물로 씻어진 붓에 네, 물을 흡수해 오는 거 그쵸 얇은 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연습이에요. 터치를 맑게만 예쁘게만 하셔도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.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매니큐어 바르듯이 얇게 바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뭔가 내가 좋은 맑은 느낌의 수채화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조금 이렇게 터치를 얇게 맑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급하지 않게 항상 물 조절을 하시면서 네,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는 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건 제가 정말 늘 자주 하는 건데요. 네. 뭐냐면요. 이렇게 아무 사물 있잖아요. 지금 우리 눈앞에 저 화판이 있죠. 저런 그냥 색깔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화판은 무슨 색깔을 조합을 하면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? 그거를 한참 뚜렷뚜렷 관찰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. 살색, 뭐
어떤 색이 있어야지 저 느낌이 날까? 제가 봤을 땐 저 베이지에 깔려있는 게 살색, 그리고 약간의 연보라빛 나는, 그쵸?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뭇결 무늬처럼 저런 갈색의 느낌이 들어가 있거든요. 저 정도 세 개의 조합이면은, 네, 어떤 저 화판의 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. 연상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섞어보면, 그쵸? 저 화판색이 지금, 그쵸? 되게 비슷하게 나와 있죠. 두 번 당겨서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번지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 갈색의 무늬들이 되게 얇은 터치로 지금 저기에 나뭇결처럼 사포, 대패?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. 네, 가까이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생각했던 색을 섞으면 저 화판색이 나올까? 이런 연습을 하시면 엄청 도움이 돼요. 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랑 같이 저거를 하면 저 물체색이 나올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발색을 느끼는 거예요, 눈으로.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를 해보는 거죠. 네, 저렇게 지금 해가지고 제가 저 화판이랑, 네, 화면에서 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, 네, 저렇게 해서 화판이랑 비슷한 색을 만드는 거죠. 이 연습은 정말 색을 찾아내는데, 내가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도대체 나 무슨 색 섞어야 될지 모르겠어,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눈앞에 있는 어떤 정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 안에는 도대체 무슨 색이 숨어 있는 걸까,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, 그 색을 보는 안목, 눈이 높아질 수 있어요. 네, 그거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, 두 번째로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, 어떤 색이 정말 많잖아요. 우리가 어떤 색을 섞어서 무슨 색이 나오는지, 이제 그런 부분을,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. 같은 노랑 안에서도 계열이 많고, 뭐 파랑 안에서도 계열이 많고, 빨강 안에서도 색상이 진짜 많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섞어야 될지에 대해서, 또 색감의 무게감,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거를 통해서 지금 알려드려 볼게요. 지금 이 노란색 계열하고 파란색 계열을 섞으면 우리가 그린 계열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가장 밝은 색 노랑하고 밝은 색의 파랑을 섞어서 초록색을 만들었습니다.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짙은 노랑하고 같은 밝은 파랑, 그죠? 방금 전에 했던 파랑색이에요. 다른 파랑색이 아니라. 네. 그 파랑이랑 짙은 노랑이랑 섞었더니, 네, 방금 앞에 있는 초록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, 네, 그쵸? 네, 짙은 약간의 조금 더 짙은 느낌의 녹색, 그쵸? 생 초록이 아니죠, 이게. 그쵸? 약간은 올리브 계열이 있는 그런 색이 오는데, 이것은 지금 이 파랑하고 노란색하고를 봤을 때 맨 처음 거는 거의 1대1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, 두 번째는 이제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이 조금 더 짙었던 거고,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황토색이랑 봤을 때는 황토색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파란색은 밝은 파랑인 거죠. 그러니까 더 무게감이 많은 쪽의 색을 따라서, 그죠? 파란색이 잡혀 먹힌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죠? 네. 이 황토색이 더 무게감이 강하니까 파란색이 들어와도, 네, 노란 쪽 이 황토색 계열 쪽으로 더 색이 가고, 파란색이 더 느낌이 진하고 쨍하고 그런 파란색이었으면 초록색에서 더 진한 찐 초록의 느낌으로 갔을 텐데, 이게 황토색이 더 무게감이 많고 채도의 힘이 더 강하고, 그러니까 맑은 느낌의 저 흐린 파란 여린 계열의 가벼운 계열의 파란색이 황토색을 이기지 못하고, 그쵸? 누런빛으로 변해버린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색감에 대한 어떤 무게감에 대한 채도에 대한 거, 1대1인지 내가 어떤 쪽에 더 무게가 많은지,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이 색이랑 요 밝은 뭐 파랑이랑 아니면 짙은 색 갈색이랑 섞었을 때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겠구나, 이런 거를 감으로 알 수 있거든요. 내가 뭐 더 진한 무게감이 진한 파랑이랑 또 완전 흐린 색의 뭐 노란색이랑 섞었을 때는 어떻게 가겠구나, 이런 게 약간은 어느 쪽으로 쏠릴지에 대한 감이 오는 거죠. 같은 그 수많은 계열 안에서도.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노란색에서, 이번에는 노란색은 그대로 밝은 노랑을 쓰고 짙은 색 블루 계열을 써보는 거예요. 지금 저 페르시안 블루, 인디고 블루인가요?
그거랑 완전 흐린 거랑 안 봐도 노란색이 잡혀 먹겠죠. 그쵸?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색하고 저 진한 거랑 했을 때는 그죠? 저 파란색으로 해서 파란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란색에 의해서 연두색빛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채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. 채도. 그쵸? 저 짙은 색 때문에 저 짙은 색의 어두움이 얘를 먹어버려서 그쵸? 어두운 톤이 나는 거죠. 방금 앞전에 했던 이 밝은 톤들은 밝게 색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어두운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음영을 나타낼 때 어두운 빛이 많기 때문에 채도를 가라앉혀 주죠. 그래서 내가 어떤 앞에 있는 초록들을 그려야 된다. 올리브 계열의 뭐 초록을 그려야 됐다. 그러면 밝은 톤끼리 섞어서 뭔가를 했다면 얘는 약간 어두운 쪽에 있어야 된다. 그쵸? 그랬을 경우에는 저렇게 짙은 블루를 섞어서 채도를 다운시켜서 뭔가 어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. 그쵸? 지금도 제가 짙은 황토색에다가, 그쵸? 이번엔 황토색에다가 짙은 블루를 섞었죠. 그랬더니 더 낮은, 채도가 더 낮은, 이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얘네는 채도가 한참 떨어지죠. 그래서 어두움 안에 있는, 그늘진 거 안에 있는 초록색을 쓸 때 유용하게 쓰여진다라는 거. 그래서 내가 어떤 색하고 무게감이 또 밝기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끼리 섞었을 때 어떤 톤이 나올 거라는 거 예측을 할 수 있으시면 색을 섞을 때 아무거나 섞지 않게 된다는 거죠. 내가 밝은 거를 해야 되는데 되게 짙은 거랑 섞어서 색을 만들면 어두워질 거고, 그렇죠? 너무 무게감이 안 맞는 거랑 했을 때는 색이 또 다른 쪽으로 가버릴 거고,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죠? 옐로와 이 안에서 그쵸 옐로 안에서도 어떤 색을 쓸 건지 그쵸 이 따뜻한 계열 안에서 연장된 그쵸 따뜻한 계열 안에서의 어떤 색을 써서 어떤 다른 색과 또 섞었을 때 혼합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. 이 같은 블루 안에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많은 다양한 블루 계열 또는 따뜻한 뭐 옐로 계열 그 안에서 어떤 색끼리 무게감이 어떻게 다르고 빛의 발색이 어떻게 다른지 채도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끼리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색을 섞어가는 것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떤 색을 어떻게 다 바라봐야 되는지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요. 이런 설명만 갖고는 조금 더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색을 진짜로 섞어서 어떻게 되는지 계열별로 또 연구해보는 같이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전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어요. 안녕.